안녕하세요, 슈퍼리치더하우스 채널입니다. 오늘의 과거 거래 사례는 2011년경 첫 빌딩 거래 후 계약이 파기된 사례인데요. 당시 온탕, 렌탕을 오고 갔던 저릿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빌딩 거래 대상 부동산은 9호선 언주역 차병원 사거리 대로변 스노우보드 매장들이 많이 밀집된 대로변의 총 6층 대지 면적 100평 규모의 상업용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금융위기 이후 현금 조달과 여러 시장의 악재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너져 가던 때이기도 했었죠. 당시 건물주께서는 의료 쪽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던 분이었는데요. 총 6개 층 중에 4개 층은 임대를 주고 계셨고 나머지 2개 층은 직접 사옥으로 사용하시던 터였습니다. 사업의 부도 위기에서 건물을 매각하여 회생할 기회를 보셨던 터라 급처분할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 시장 가격 80억에서 금액을 협의해서 78억 5천만 원의 가격으로 합의를 해서 빠른 잔금을 치르는 조건 하에 제가 거래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의 상황은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해외 부동산의 처분으로 상속된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 상속 재산을 현금이 아닌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생분에게 상속하려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매수 의뢰인께서는 제가 5년 동안 전속 관리해왔던 서초동 소재의 고급 빌라에 거주 중이시던 임차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매도인의 상황과 매수인의 상황을 명확히 알고 진행하는 터라 사실 큰 어려움도 없었고요. 순탄히 매매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계약 후 잔금도 14일 안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죠. 매수인 고객분께서는 매수 진행과 더불어 앞으로 저와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1층 일부 상가를 부동산 자리로 내어주시겠다는 제안까지 해주신 터라 당시 저로서는 거래의 완성 이유가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쌍방 의뢰인의 조건이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져 본 계약일, 계약금 계약과 명확한 조건들로 이루어진 계약서 작성, 그리고 계약금의 지급까지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음날 바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도 마친 상태였죠. 그러나 잔금을 앞둔 5일 전 매수인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정된 잔금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라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려 버리는 것만 같았죠. 중개를 맡은 담당자로서 양측의 이제 조율과 모든 약속을 다시 거스르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했고 사실 멘탈도 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가장 큰 문제는 매도인의 급한 상황이 더욱 큰 손해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도금도 없는 빠른 잔금에 매매 거래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금 포기만 하면 매수인으로서는 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금 정도는 얻을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 계약금만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처하는데 한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내몰린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매매 거래는 계약금 계약으로 철회되어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계약금 계약의 경우 매수인의 철회 의사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철회 의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 상환으로 철회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만일 중도금 지급이 된 상태라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철회는 불가능하죠. 매도인은 잔금의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위처럼 단순히 법에서 정해놓은 경우에 따른 결론이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실에서는 다른 경우가 많죠. 매수인의 계약금 계약으로 철회를 요구하면서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하는 경우, 또는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의 철회로 배액 상환 없이 그대로 계약금만 반환하려는 경우 등 수만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리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간에서 때로는 아무런 규칙 사유 없이 또는 대가 없이 중개 이후 중단된 거래 내용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개입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이기도 하죠. 다행히 당시 매수 의뢰 고객께서는 저의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물론 100%의 본인께서 변심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였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저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인연은 계속되었고 몇 년 후 당시 매수 의뢰인의 큰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인연으로 제가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매수 의뢰인의 매수 철회 사유는 상속재산의 과정이었던 상황에서 매수 의뢰인의 동생 부부에게 상속재산 분배를 현금으로 할지 부동산으로 할지
정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처음 부동산으로 받기로 하였다가 갑작스런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건물의 매매 거래 가격이 78억 5천이었는데요. 그것보다 본인들은 현금 50억을 받겠다고 하는 거였죠. 아무래도 당사자분들께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고 농사를 짓던 분이시라고 들었었습니다. 현금이 좋았었나 봅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가치로 보면 100억이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잘못한 것은 없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문가로서 기회비용 손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개인의 투자 성향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제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 오히려 제가 배우는 고객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험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경계심의 높은 벽에서 올바른 투자를 못하는 고객들이 많았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 후로 보면 결국 말도 안 되는 부동산을 투자하여 곤란을 겪고 다시 이제 저에게 해결책을 찾고자 찾아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투자는 위 사례처럼 비록 상황상 기회비용 손해는 있었지만 최소한 당사자에게 실제 손해는 없었죠. 안 하느니만 못한 부동산 투자는 절대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관련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전문가를 이용하실 줄 아셔야 하고요. 투자 대상 부동산을 찾아내는 과정을 도움받고 전문적인 실제 과거 거래 사례 분석 데이터를 제공받는 것과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거래에 대한 위험 부담 그리고 해결 방법 등을 조력받는 것까지가 부동산 전문가를 찾는 이유이면서 또는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책임과 선택의 당사자는 결국 본인이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일반적인 모든 측면에서 투자 대상 물건이 우수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는 절대 투자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투자 개개인의 상황까지 결부하여 부동산 중개를 도맡아 주실 전문가를 찾으세요. 부동산 투자의 첫 단계는 투자 대상 물건이 아니라 본인에 맞는 부동산 전문가를 찾는 것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거래 사례 히스토리로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 관련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네요. 기회가 된다면 부동산 투자 관련 콘텐츠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